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사람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정말 끝이기만 한 걸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섰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 넘은 김기순이라는 여자입니다.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 한순간에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악 물고 산 이야기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사람의 의지란 게 뭔지 저조차도 제가 마음먹은 일을 진짜로 해낼 줄은 몰랐는데요. 눈 딱 감고 하니까 됩디다. 처절하게 한번 바닥 짚고 다시 태어나 성격까지 확 변해 딴 사람이 된 저는 원래 시골 평범한 농가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촌년으로 얼굴 이목구비도 동글동글 연하디 연한데요. 누가 봐도 서글서글하고 착해 보인다는 제가 제 남편은 별로였나 봅니다. 제가 살면서 가만히 보니 부부간에 서로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남편도 저처럼 둥그라니 서로 닮아서 잘 살겠다 했더니만 남편은 여시처럼 뾰족하게 생긴 친구 좋다고 그렇게 뒤로 호박씩 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동글동글한 인상 덕에 남들 은퇴할 나이에도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기능성 화장품 총판하고 있으니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진상도 잘 다루는 외판 화장품 업계 전설의 데모로 지금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성격적으로 애교가 있거나 나긋나긋 여성스러운 편은 아닌데 먹고 살려고 황골탈퇴한 것이죠. 어려서부터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저는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여자로서 애교 같은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 제가 부끄러워 차마 말하기 그렇게도 실은 엄마 말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여자가 따로 있답니다. 그 여자분은 조신한 편이 아니라 또 자기 좋다는 남자마다 따라다니며 먹을 것 얻어먹고 댕기 얻어내고 했답니다. 둘이서 뭘 어쨌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아버지의 첫사랑은 그 이쁘장한 얼굴 덕에 있는 집으로 시집가고 결국 아버지가 꽁 대신 닭이라고 엄마한테 연애 건 것인데 아버지가 외삼촌 친구였지요. 그때 외삼촌이 아버지를 무지하게 반대했다는데 그런 친구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진심이라고 울더니 막상 결혼하고서는 흥미가 떨어졌는지 바로 읍내 그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 찾아 밖으로 돌았답니다. 야, 막돌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 동생 좋다고 반대하는 거 굳이 데려가더니 감히 내 동생 눈에서 눈물을 빼?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 자식아. 뭐 어려움 부탁했냐 내가? 그저 내 몸처럼 아껴주고 절대 딴 눈 안 팔기. 그뿐 아니야. 그거 장가간 놈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약속이잖아. 그게 어렵냐? 그렇게 불가능한 부탁한 거야 내가? 야, 사람이 약속한 거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딨냐? 마음이 안 동하는 걸 어쩌라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데려가. 나도 괜히 결혼해가지고 한창 신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거 짜증난다. 이왕 말릴 거 끝까지 말려보지. 말리다 말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여간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허당이여. 나야말로 괜시리 기순이 나와가지고 후회 막심이여. 이왕이면 머스마였으면 좀 좋아. 이래저래 마음에 들 건덕지 하나 없고 입만 늘었잖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걸 말이라고.
네가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천벌받아 이 자식아. 그러게 팍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네. 뭔 놈의 인생이 낙도 하나 없고 이러는가. 너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착하게 살면서 우리 집 여자나 챙겨줘. 나 바빠. 간다. 그렇게 밖으로 돌던 아버지는 결국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읍내며 친정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하고 뭐가 수틀렸는지 기분이 영 안 좋은 날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울린 모양인데, 더 이상 순진한 농사꾼이 아니었던 아버지가 제대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당신은 이혼하면 죽은 목숨이던 시절 시골 안악내에 불과한 어머니는 울고 불고 매달렸는데 아버지나 여자분이나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성인이 되어 시집갈 적까지도 밥상머리 앞에서 그 여자분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면서 즐기게도 연을 이어갔죠. 그 여자분은 아무래도 잘 살다 보니 아버지 말고도 다른 남자를 중간중간 만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그 여자가 찾을 적마다 자존심도 없는지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집에 가는 길에 예쁜 꽃을 꺾어다 드려도 한숨뿐이던 엄마는 그 예쁜 얼굴이 시름에 젖어 딱딱하게 굳어갔고 딸인 제 눈에도 안 예쁘게 나이 들어 가셨지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절대로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놈의 조강지처가 뭐라고, 남편이건 저 당사자건 사랑이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겠노라 다짐을 하였지요. 인생 낙없는 티 팍팍 내며 일하는 초라한 인생에 딸인 저조차도 반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목돈이라도 쥐면 집이 아닌 다른 여자를 찾아 전화 돌리기 바빴으니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와 살며 양친 다 있는 것이 행복한 거라는 엄마 말에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건 기순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당장에 너 시집갈 때 말 나오는 게 아버지나 엄마가 있냐 없냐부터 봐. 보고 배운 거 본다고. 나도 당장 갈라서면 혼자 살 자신 없고 그래도 매일 밖으로 도는 것은 아니잖아. 전구 나갔다고 하면 틀틀대면서라도 전구 갈러 들어오고, 그거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네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 아니, 딸이 바람난 거 알 정도면 내놓은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욕먹을 것 같은데 뭘 보고 배우겠어 내가. 나까지 바람기 많은 걸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엄마 혼자 나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나 얼른 커서 돈 벌게. 나 직장 생활에서 돈 벌면 내가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엄마가 먼저 아버지 버려.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엄마가 매번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 여자처럼 엄마도 좀 튕겨보라고. 그래 볼까 나도? 우리 기순이 키운 보람 있네. 그래도 말이라도 엄마 먹여 살린다고 나서는 거 보면. 아휴, 내 팔자에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다. 당장 외갓집에 어떻게 말을 해. 다들 이렇게 속 썩고들 사는 걸. 내가 뭐 잘난 구석이 있다고 이혼을 해. 나중에 늙어지면 정신 차리겠지. 언제까지 저러겠어. 그러나 아버지가 쉽게 정신 차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여 번 돈으로 읍내에서 그 여자가 하고 싶어 하던 예쁜 옷가게 차려준다고 설치는데 그 꼴을 보고도 뭉구적거리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말로는 저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엄마 당사자가 이 지경이니 외삼촌조차도 여자로 매력이 없다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탓하지요. 저는 취직하여 엄마와 살겠다는 마음도 사라지고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렇다고 일생 바람치는 친정 아버지의 질린 내가 눈여겨볼 사람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촌에서 알고 지내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저도 이상하게 저와 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에게 마음이 자꾸만 갔습니다. 그저 장난꾸러기 같던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남자로 보이는데 녀석 역시도 다른 여자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대면대면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딱 엄마와 아버지 스토리라 결말이 어떨지 짐작이 되는 저는 포기하려고도 해봤는데 한번 먹은 마음이 영 돌아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제가 엄마처럼 안 살겠다는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녀석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하고 결혼한다는 말에 우는 녀석을 달래주면서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남녀 관계를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둘 다 공부도 별로고 집에서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돼요. 빈둥거리며 밥 벌어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은 마당에 일을 쳐버리고 결국 집안 부모님 속을 뒤집을 대로 뒤집고 둘이서 읍내로 휑하니 날라버렸습니다. 물론 두 집안은 이런 저희를 찾지도 않으셨답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칠남매나 되는 남편 집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댁에서는 일단 변변찮은 주제에 밖으로 도는 아버지나 청순 떠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든 터에 그래도 며느리라고 저를 환영하면 식이며 살림집 준비해야 하는 신랑집 부담을 덜 욕심으로 환영도 냉대도 아닌 묵인으로 너희 둘이 맘대로 살으라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야 저에게 관심이 없고 엄마도 차라리 너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물 한 그릇 떠놓고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좋아하는 여자를 가슴에 품은 채로 홧김에 저를 택한 남편에게 둘이서 몸이 부서져라 이래 돈을 많이 벌어서 무시한 그것에게 복수하자며 마음을 잡았지요. 봐봐. 동준이 너 사람 취급 안 한 거 후회하게 해주려면 너와 내가 알콩달콩 잘 살면서 억수로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꼴에 잘난 얼굴 믿고 얼마나 재수없었어. 뒤로 호박씩 가는 건가. 어디서 지가 대학 졸업식이나 하는 오빠를 만나냐고. 내가 아는 남자애들은 기껏해야 한두 살 차이가 다였는데 뭔 짓을 한 거야. 어쨌든 부모님들 반응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지 뭐. 반 포기 상태에 그저 우리끼리 잘 살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 맞아. 나도 그 기집애가 진짜로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뜬금없는 놈씨하고 결혼한다고 설쳐서 놀란 거지. 나를 속였나 하고. 나 볼 때마다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 붙이고 그랬걸랑. 그래서 나한테 마음 있나 했던 건데 가지고 놀았던 거지 뭐.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무튼 기순이 너 말이 100번 오라. 무조건 우리는 그 애보다 잘 살아야 해. 나 당장 공사장 일 있나 알아볼 거야. 내가 너 호강시켜 줄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 만들어 줄 테니까 너도 날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줘. 다른 놈들 배 아프게. 알았어. 나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진짜 부부라니. 어른이 되니까 이게 참 좋구나.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식당 일에 식모일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할 거야. 우리 둘이 알콩달콩하며 너 닮은 아이 나 이쁘게 키우자. 우리가 돈이 없지 사랑이 없나 뭐. 우리 아직도 팔팔하니까 금방 돈 벌 거야. 은행에 돈 모으는 재미로 열심히 살자 우리. 맞아.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이자 금방이래. 이게 돈이 돈 버는 거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벌자 우리. 온 읍내 돈 내가 다 쓸어 담을 거야. 저는 낮에는 남의 집 일에 밤에는 인형 눈 붙이기며 봉투 붙이기까지 푼돈 부업까지 하며 정신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먹는 돈에 쓰는 돈마저 아까워 장이 파하고 버리고 간 채소를 주워다 먹을 정도로 수전노처럼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잠시도 쉬지 않고 공사장 일을 하고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온 읍내를 쏘다니며 포대 몇 개 가득 빈 병으로 가득 채울 때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길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면
횡재했다며 서로 자랑하고 눈 좋다며 칭찬하던 땅거지 같던 우리 부부는 그러나 미래를 위해 험한 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제법 통장이 두둑해진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며 다시 또 행복한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욕심에 치여 아이는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 둘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준 우리 딸은 기쁘면서도 기쁘지 않은 첫 느낌과는 다르게 또 다른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지요. 그 10달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제 몫의 벌이를 한 푼이라도 벌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제가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며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물색하고 다녔지요. 당시 약간 임신 티가 나는 배를 해서 채소들을 수거하고 있을 때 남편이 좋아했던 그 애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먼저 알아보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미자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중학교 때 할아버지 동네로 이사온 아이라 친한 아이가 별로 없었는데 엄마가 죽고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로 아버지가 그래도 기술자로 돈을 꽤 번다고 들었습니다. 미자 맞고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필 정도로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는다는데 서울에서 유행한다는 옷이며 먹거리를 바리바리 싸보내 서울 아이나 진배 없이 자라서 이방인 같은 존재였죠. 이야기 들으니 남편감도 아버지가 소개해서 만난 거라는데 어릴 적이나 매한가지로 피부가 뽀얘서 한눈에 띄는 미자가 호들갑스럽게 먼저 아는 척하자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와중에도 어깨가 으쓱했지요. 게다가 서울로 시집간 미자가 왜 명절도 아닌 평일 시골 파장에 기웃거리나 했더니만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이뻐도 뒤움박팔자인 것은 매한가지로 참 짠했습니다. 기순이 너는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있잖아. 좋은 집 나섰다고 해서 시집 갔다가 피 봤어. 바리바리 혼수해서 갔는데 신랑이 나보다 7살 많았잖니.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놈이라고 해서 덜컥 결혼했는데 개뿔. 나 그 치한테 소박 맞았다. 그 집서 애기 하는데 내가 첫 애를 유산했거든. 3개월 차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싸우다가 그렇게 됐는데 내 탓하는 거야. 그 후로 애가 안 들어서는 걸 가지고 생트집 잡더니 이혼하자더라. 어쩌니? 불쌍해라. 애기가 엄마 자유롭게 살라고 안 왔나 보다. 아픈 마음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트집이나 잡고. 그래 아예 내려온 거야? 아버지가 사업 인연이 있는 집인데 나 때문에 척줬다고 눈치 주길래 우리 아버지 진작부터 만나는 여자도 있걸랑 이래저래 꼴 보기 싫어서 내려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 비어서 거기 혼자 있는데 무섭고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고 나와본 거야. 기순이 너 집 어디니? 자주 놀러 갈게. 나 심심하단 말이야. 우리 집으로 놀러 오겠다는 미자의 말에 경계심이 들었던 저는 누추하다는 이유를 들며 가르쳐주지는 않고 밖에서 보자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나마 마음 잡고 결혼 생활하던 아버지가 그 여자 만나고서 횟가닥 변해버린 것을 저는 잊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자기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힘들게 가지고 낳았다며 임신한 저를 챙겨주는 미자에게 갈수록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자를 만났다며 소식 전해 나르는 데에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그만 방심을 했었나 봅니다. 이제 내 남자애 아이까지 있으니 남편을 믿는 마음이 컸지요. 게다가 미자가 읍내에 화장품 가게 차릴 거라는 말에 어차피 여자 손님이 주에 젖먹이 아이라 아이 보면서 일해도 눈치 주지 않겠다 싶어 전문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잘 보여야 되거든요. 결국 남편도 아는 사이겠다. 친구들 뿔뿔이 시집가서 아는 사람 없어 외롭다는 미자와 들락달락하면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에도 남편은 흔들림 없이 그저 한때 잠깐 좋아했던 친구로 대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잘 보이려는 기색은 없이 만삭인 저를 잘 부탁할 뿐이었죠. 당시만 해도 공사판 전전하는 일꾼이라 눈높은 미자가 유부남에게 관심 들여 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새침대기로 그 시골에서 서울 아이처럼 멋부리고 다니던 미자가 신세 한탄하는 모습까지도 처연하니 저까지 심금이 짠한데 사내인 남편은 더했던 모양입니다. 참,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뭐야. 천하의 김미자가. 이렇게 된 거 훌훌 털어버려.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보란듯이 잘 살자 해. 우리처럼. 안 그래도 입덧 가시고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혼자 가서 못 먹겠다고 참고만 있었거든. 미자 너도 기숙이하고 맞는 것 먹고 기분 전환해. 잘 됐다 야. 서로 의지도 되고. 솔직히 그 말처럼 남편은 밤낮 없이 바빠 저를 신경 써줄 겨를이 없는데 미자는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주고 먹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쫓아내면서도 같이 사는 여자 눈피해 서운치 않게 챙겨주었다는데 부러운 듯이 나날이 부풀어 오르는 제 뱃속 아이를 친자매 이상으로 돌봤고 저도 그런 미자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딸을 낳자 제 옆에 달라붙어서 산후조리를 해주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이란 걸 끓여왔는데 소태였지만 오히려 감동을 받은 저는 그 짜릿짠 국을 맛있다며 싹 비워낼 정도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푼 저는 미전에 가게에서 일을 하며 덜 힘든 일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물건 떼러 갔다 올 적마다 파김치가 되는지라 서울 올라갈 적마다 보따리 들어주는 보디가드 겸 짐꾼 구한다는 소리에 남편을 딸려 보냈죠. 안 그래도 걱정이었던 저는 은혜 갚는답시고 둘을 엮어 보냈고 그렇게 옷까지 떼어다 팔면서 저는 더 바빠지고 미자는 돈을 많이 벌었죠. 옷 입는 센스부터가 달랐던 애라 꾸며놓은 대로 다들 위아래로 사가고 티 하나 사러 왔다던 손님을 만나면 서너 벌 위아래로 팔아치우며 수완을 발휘했죠. 그런데 남편이 욕심을 부리며 동업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장사 수완 좋은 거 보더라. 거진 6배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 걔가. 15,000원에 파는 그 티셔츠 있잖아. 보들보들해서 좋았다는 거. 그거 3,000원이다. 그걸 또 사람들이 싸다고 막 사는데 우리 사업에 끼워달라 할까? 그 정도였어? 하긴 옷감 질도 좋고 물건 잘 골라서 이렇게 팔아서 남냐했더니 웃길래 손해는 안 보나 했더니만 그게 재주지 뭐. 그러니까 우리 끼워달라고 하자고. 기순이 네가 부사장으로 들어가. 내가 미자 따라다니며 물건 보는 법이랑 상인들 익혀두면 나중에 우리 둘이서 가게 해도 되잖아. 에이, 그럴 돈이 어딨어. 가게세 물건값 다 따지면 장난 아니야. 빌려야지 뭐. 미천없이 돈 벌 수 있나. 당시 미자가 가게를 저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정산까지 저에게 맡긴 터라 얼마나 버는 줄 아는 저도 욕심이 생겼고 돈을 빌려 가게 동업자로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 미자와 남편은 물건 떼러 간 서울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설마 아무리 남자가 궁해도 가진 것 하나 없는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우겠나 했던 저는 내 인생까지 우리 엄마 같아질 리 없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가게 주인이 가게 빠졌다며 얼마 남지 않은 물건 빼라고 들이닥치고 이후로 제 이름으로 빌린 돈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으며 사면 초과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이 우리 사는 집까지 내놓았는지 방 보러 사람들이 들이닥치고서야 저는 두 사람에게 당한 것을 알았네요. 바람기야 우리 쪽 이야기지 남편 쪽은 그런 것 전혀 없어 방심했는데 그제야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데 저를 만나기 전부터 둘이서 다녔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방세라도 빼서 빚을 갚으려고 했건만
남편 통장으로 벌써 붙였다며 당장 방을 빼라는 말에 어린 현정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그날 밤 남편이 와서 이혼 서류를 내밉디다. 미안하다. 미자가 나 좋다는데 거절할 용기도 마음도 안 든다. 막말로 둘이 번다고 몇 년을 종종댔는데 미자는 이혼하면서 그 10배 되는 돈 받아 나온 거 보니 나도 고생해서 뭐하나 싶고 일단 현정이 나을 때까지만 있어주려다 몸만 가려니 면목 없어서 일을 쳤다. 미자가 나까지 빼돌리고 돈까지 잃으면 너 큰일 난다고. 이혼만 해주면 빚은 지지 않게 하란다. 도장 찍어줄래? 와, 잘 살 공리하는 척 내 이름으로 빚지게 하고 둘이 도망가 인생 진창으로 떨어뜨려 놓고서는 거기서 꺼내줄게 이혼해줘 하는 거냐 지금? 이동준, 그래 이 마당에 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겠냐. 대신 현정이는 내가 키운다. 그럼 찍어줄게. 이미 마음 떠난 남자 잡아서 뭐 하겠어. 빚도 갚아주는 거지? 미자 가게 투자금. 그래. 안 그래도 미자한테 혼났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니 봉투를 주길래 보니 제가 빌려준 투자금이 맞았습니다.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들이닥친 무서운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저는 눈물이 다 났고 같이 나가 뜨끈한 국물이나 먹자는 남편 말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밥을 먹었지요. 이제 딸과 함께 홀로서기 하는 저는 먹고 힘낼 생각으로 따라 나섰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이 현정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복하고 잔인한 두 인간이 마지막까지 저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죠. 시골에서 굴러먹으며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무지랭이였던 저는 일생 바람피는 친정 아버지의 질린 내가 속속들이 믿었던 남편에게 농락당한 것이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함보다는 이혼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미자와 바람난 남편에게 내 아이 현정이를 뺏기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분했습니다. 친정에 찾아간 저는 여전히 혼자인 엄마를 몇 년 만에 만나 다짐을 했죠. 결국은 나도 아버지 같은 인간을 골랐네. 나름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런데 엄마 잘 봐.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나 아이 낳았어요. 몰랐지? 딸이야, 현정이. 그리고 나는 놈들이 기대한 것처럼 인생 포기 않고 그 아이 찾을 거거든. 엄마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하고 여기 뜹시다. 지금이라도 내 편 되어줘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나 힘날 것 같아. 에이그 어쩌냐 기순아. 내가 못나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갑다. 친정이 든든했으면 감히 그런 짓은 못할 텐데 동준이 그 자식이 어떻게 감히. 그래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미련하게 네 아버지만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딸이 이렇게 신세 처량하게 되었으니 내 지금이라도 엄마 노릇해야지.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떴습니다. 절치부심 아이를 도로 찾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한동안은 엄두를 못 내고 맥을 놓았다가 엄마가 해주는 청국장 먹고 힘을 냈죠. 이대로 나 혼자 죽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히 이혼을 하려고 함정을 파고 현정이까지 빼돌린 남편을 저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반드시 성공하여 물보다 진하다는 피로 잘 키운 현정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줄수록 친엄매에게 끌리는 현정이에게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어떨지 저것들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죠. 바로 새벽부터 인력차 타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줄을 서 파출부 생활을 시작한 저는 마음 먹은 이상 돈독이 올라서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손끝 야무지게 주인 집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뭐니 해도 내 장사가 최고란 생각이 들었지요. 미자도 저에게 가게 맡기고 놀러 다녀도 제 월급 말고도 돈을 벌었으니 말이죠. 저는 바로 화장품 외판 일을 시작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도록 커다란 가방 끌고
지하철에서 내린 동네, 지하에서 5층까지 아파트 단지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부녀회장 집에 매일 들러 마사지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참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라고 며칠을 공들여 이리저리 때 빼고 광을 내주니 처음에는 시간 없다고 빼더니만 이내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다고 한다며 자기도 해달라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변화가 보여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구나.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마사지를 하고 땀에 쩔어 들어와서는 저도 가꾸며 제 자신이 간판이 되기로 했죠. 그렇게 3개월이 채 안 돼서 10년 근무한 선배의 기록을 깬 저는 저만으로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 조수 둘을 데리고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한번 공들여 마사지해주면 다들 집에서 자기도 해보겠노라며 화장품들을 장만하는데 기술이 달라서 단 10분이라도 우리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 아파트 앞에 상가 가진 한 사모님이 자기는 언제 어느 때고 시간 날 때 저에게 마사지 받는 조건으로 상가 하나를 내주었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마음 놓고 손님이 있는 한 일을 했습니다. 깡촌 출신으로 남편에게 배신당해 아이를 빼앗긴 어미답지 않게 저는 아무 생각 않고 10년을 그렇게 돈독 올라 살았습니다. 이자가 사업수단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선업에는 제가 더 잘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남들은 몇 사람 마사지해주면 어깨 아프고 힘이 빠진다는데 저는 오히려 힘이 펄펄하고 어깨나 손목이 더 유연해지며 물이 올랐으니 다섯이서 하는 조수들은 돌아도 2배나 비싼 채 대기줄은 줄어들지 않았죠. 이 마사지 일을 하며 좋은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돈 많은 사모님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물으면 저를 한참 쳐다보며 망설이는데 슬슬 제 지난 이야기를 풀면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을 하며 어디에 재개발 조짐이 있으니 자투리라도 사두어라 정보를 줍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개중에 고급 공무원 아내분이 있거든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구역 정해서 개발하거나 하다못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올리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라 남편이 하는 일 자세히 떠벌리지는 못해도 입이 간질간질해 친한 몇에게 노는 돈 있으면 어디에 건물 사놔라 하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감사히 듣고 적당한 선에 틈틈이 사두었습니다. 결국 그 와중에 1999년 저는 서울 시내지만 한적하고 시골처럼 고즈넉한 동네가 있다는 말에 엄마를 생각해 설의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현재 제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죠. 기업인이나 연예인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제법 촉을 받은 제가 단층으로 길가에 있던 상가 몇 개를 사두었는데 이후로 점점 방송을 타더니만 구입가의 몇십 배로 뻥 튀어버린 것이죠. 슬슬 용기가 생긴 저는 2010년대 들어 우리 현정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라 서울 고등학교와 여고를 위주로 찾아보니 흔한 이름이지만 금방 찾을 수 있었지요. 혹시나 싶어 현정이 이름으로 싸이월드와 페이스북까지 뒤져보니 사진 몇 장이 나오는데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망의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고3 현정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죠. 내가 엄마라는 말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한 현정이는 주저하면서 바람나서 자기 버리지 않았느냐 물었으니 저보다도 엄마가 기함하며 그런 아이를 붙들고 말했죠. 무슨 소리야 아가. 네 엄마가 뭐 때문에 이 약물고 살았는데 참 지독하게 살았다 네 엄마. 너 찾겠다고 새벽까지 남의 얼굴 만져가며 밥도 못 먹고 돈 벌었어. 죽으면 그것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네 아버지가 빚 만들어 놓고 빚 갚아줄게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면서도 현정이 너는 자기가 키운다 했는데 속여서 또 너를 빼돌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지금 미자라는 여자하고 사냐? 뭐라고요? 나 낳아준 엄마 죽고 지금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 중학교 때 이혼했어요. 내가 그때 좀 예민해서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사실 저 어렸을 때 사업 망한 후로부터 둘이 엄청 싸웠거든요. 아빠가 자꾸 일을 쳐서 돈을 엄청 까먹었는데 저까지 키워야 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잘해줘? 그냥 더 큰 후에 올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온 거야. 대학 들어가야지. 등록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제 말에 현정이가 심술이 잔뜩 난 채로 하는 말이 스카이 중 한 곳에 수시로 붙었는데 이 인간이 돈 없다고 이름도 듣도 못한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 받으며 다니라고 했답니다. 공사장 다니며 돈 벌던 인간이 험한 일 할 자신 없다면서 이제 성인이니 네가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느냐면서요. 그 소리에 기가 막히면서도 저는 착착 남편에게 빼앗긴 딸 현정이 빼앗기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부모가 됐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내 새끼 학비를 대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라니. 얼른 타.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저 독서실 가야 되는데요. 집에서는 아빠가 취해서 노래 불러서 공부가 안 돼. 친구네 독서실에 걔 공부 봐주면서 공짜로 다니거든요. 누가 내 딸 아니랄까봐 생활력 끝내주네. 일단 타봐. 엄마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 그렇게 독서실 간다는 애를 태워 집으로 가니 오히려 애가 집에 가기 싫다고 뻗대는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설의 마을 말로만 들었다는 딸내미는 여기 건물자리가 내 땅이었다는 말에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확실히 요즘 애들이 야같다더니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계산이 끝난 모양입니다. 저를 붙들고 그 와중에도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집구석 벗어나고 싶어서라며 도와달라고 하길래 생각해보자 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며 집에 가보니 재건축이 시급한 구축 12평 아파트에 보증금이 모자라서 보통 30만 원인 월세방에 50만 원 주고 살고 있다는데 보기만 해도 숨막히고 부녀 단둘이 두기 걱정이 되어 결심을 내렸지요. 저는 엄마와는 다르게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남편에게서 딸을 빼돌려 알콩달콩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게 다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공부 잘하는 현정이를 밀어주는 김에 스카이 말고 더 알아주는 곳에서 배워라 하고 아예 유학을 보냈습니다. 현정이는 내신은 좋아도 토플 준비가 안 되어서 어학연수까지 낀 코스로 조건부 입학으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듀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대이면서 한국 학생도 많아서 외로움 덜 타라고 그리로 보냈는데 그렇게 밀린 엄마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번 보람을 느꼈지요. 부모 자식 간은 빼앗긴 아이를 도로 찾았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만났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게 머리 굵어져 만난 현정이와 정이 돈독합니다. 미국물 먹어서 그런지 솔직하게 자식 버려놓고도 돈 때문에 접근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부자 엄마가 짠하고 나타나서 신데렐라 된 것 같답니다. 현정이는 거기서 한국인 선배 오빠 만나서 근 6년 연애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신혼집 마련하고 애 낳고 바로 회사 다니는 바람에 엄마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증손주까지 돌보고 계신답니다.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도 저도 그 인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 인간도 딱히 찾지를 않아서요. 엄마 그리고 우리 딸네 부부의 손주에 사업체 챙기려니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그래도 현정이 잘 키운 값으로 통장에 다달이 50만 원 붙여주고 있으니 제 돌이 차고 넘치는 셈이죠. 천년만년 젊을 줄 알고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간의 결말이 어떻든 저는 제 인생이나 똑부러지게 살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아플 때 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끝내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지만 사람에게 받은 따뜻함도 그렇게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나 서러움을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